여러분, 혹시 화성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화성시 안녕동을 지나다 보면 평범한 주택가 사이로 묘하게 넓은 터가 하나 보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아, 여기 뭐 하려고 공터로 놔둔 건가? 싶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곳이 바로 200년 넘게 화성 땅을 지켜온 만년재라는 저수지의 흔적입니다. 만년재. 이름부터 뭔가 범상치 않죠? 만년 동안 이어지는 제방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 속에는 한 임금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화성 사람들도 잘 모르는 하지만 알고 나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만년재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798년 정조가 화성에 남긴 선물. 때는 1798년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정조는 단순히 궁궐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가슴에 품고 그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화성이라는 신도시를 온 마음을 다해 건설한 임금이었죠. 수원 화산 아래 아버지의 무덤인 현룡원을 옮기고 그 주변에 화성행궁과 화성성곽을 세우고 백성들이 살 집을 짓고 정조는 이 모든 일을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닌 이상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만년재였습니다. 왜 저수지가 중요했을까요? 당시 조선은 농업국가였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야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나라가 안정되죠. 그런데 문제는 물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논에 물을 댈 수 없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정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수리시설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백성들이 가뭄에도 홍수에도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것이 만년재 탄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한 웅덩이가 아니었다. 자, 그런데 만년재는 그냥 물을 담아두는 평범한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기술과 미학이 총동원된 첨단 수리시설이었어요. 먼저 제방의 모양부터 특이합니다. 사다리꼴로 쌓았는데 이건 물의 압력을 견디기 위한 과학적인 설계였어요. 제방 위에는 버드나무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 뿌리가 흙을 단단하게 잡아주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경관도 만들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였죠. 더 놀라운 건 저수지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섬의 이름은 괴성. 왜 굳이 물 한가운데 섬을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을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 지방의 사상. 네모난 저수지 안에 둥근 섬을 만들어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단순히 물을 담는 기능만이 아니라 그 안에 우주의 이치까지 담아낸 겁니다. 물의 여행을 설계하다. 만년재의 진짜 백미는 물길의 설계에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입구인 입수문, 땅 밑으로 물이 흐르는 지하수로 물을 내보내는 출구인 하수문까지 물의 여정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수로 시스템이 대단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스마트 관계 시스템인 셈이죠. 물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흘러가도록 물의 높이와 압력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조선의 실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일성록이라는 조선 왕조의 일기 같은 기록을 보면 만년재 공사에 대한 세세한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돌을 얼마나 쌓았고 흙을 어떻게 다졌고 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지까지 일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공사 기록이 아닙니다. 정조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한치의 실수도 없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만들고 싶었던 왕의 마음이 행간에 가득합니다. 200년을 버티다. 1798년에 만들어진 만년재는 정말로 만년까지는 아니어도 꽤 오랜 세월 동안 화성 땅의 농업을 지탱했습니다.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해방과 전쟁, 그리고 현대의 급속한 도시화까지
시대가 바뀌어도 만년제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죠. 주변에 집이 들어서고 도로가 생기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저수지로서의 기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제방은 무너지고 수로는 메워지고 아름답던 소나무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만년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화성에 사는 사람들조차 만년제, 그게 뭔데? 라고 할 정도로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상가를 만들면 되지 않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땅속에서 깨어난 역사. 그런데 1998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화성시가 이 지역을 개발하려다가 문화재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시추 조사를 해보니 어머나, 땅속에 엄청난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됐어요. 흙을 파내니까 200년 전 제방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돌로 쌓은 구조물, 물길의 흔적,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자기 조각들. 고고학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타임캡슐이잖아. 조선 후기. 수리시설의 구조와 기법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발견된 거예요. 2022년까지 6차례의 발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조사 면적만 해도 8,379제곱미터. 축구장보다 넓은 땅을 한 삽 한 삽 정성스럽게 파내면서 전문가들은 만년제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이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릇 조각들이 나왔거든요. 점심 먹고 깨진 사발한 조각, 막걸리 마시던 병 조각. 이런 것들이 2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땀 흘리며 일했어요. 경기도 기념물이 되다. 발굴 결과 만년제의 가치가 확인되면서 2007년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됩니다. 이제 만년제는 단순한 옛날 저수지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문화유산이 된 거예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만년제 주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복잡한 문제를 낳았어요. 주변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 땅에 건물도 마음대로 못 짓게 되고 높이 제한도 생기고 개발도 못하게 되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평생 살아왔는데 갑자기 문화재라고 규제만 생긴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문화재 지정을 풀어달라고까지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면 억울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땅에는 2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땀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파괴되면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흔적이에요. 화성시와 경기도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맸습니다.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고도 제한을 조정하고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죠. 2028년 만년제가 돌아온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화성시는 중대 발표를 합니다. 만년제를 복원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년제는 단순한 저수지가 아닙니다.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복원 계획은 야심차입니다. 무너진 제방을 다시 쌓고 물길을 복원하고 주변에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단순히 옛날 모습만 재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찾아와서 쉬고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복원된 만년제의 제방을 따라 산책하는 모습을요.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잔잔한 물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저 멀리 중앙에 인공섬이 보이는 풍경을요. 벤치에 앉아 쉬면서 200년 전 정조도 이 풍경을 상상했겠구나 생각하는 순간을요. 더 멋진 건 이곳이 교육의 장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현장학습 와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물길을 만들었구나
정조 임금님은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했구나를 배울 수 있어요. 역사책에서만 보던 내용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만년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사실 만년제의 진짜 가치는 거창한 문화재 지정이나 복원 사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오래된 저수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리더십입니다. 정조는 백성들의 삶을 진심으로 고민했던 왕이었어요. 궁궐에 앉아서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살피고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챙겼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만년제였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국민을 위한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한 셈입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을 생각한 거예요. 만년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기술과 미학의 조화입니다. 만년제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수리시설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경관이었어요. 기능만 생각했다면 그냥 물 담는 웅덩이만 파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방 위에 나무를 심고 가운데 섬을 만들고 물길을 우아하게 설계하고, 이건 일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움도 중요하다는 철학이 담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실용성과 예술성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200년 넘게 기능을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요즘 건물들은 30년만 지나면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데 만년제는 두세기를 버텼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물의 흐름을 이해하고 땅의 특성을 파악하고 재료의 성질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최첨단 기술이 없어도 자연과 조화롭게 만든 것은 오래갑니다. 화성 사람들이 자랑해야 할 이유. 화성에 사는 분들, 여러분 동네에 이런 보물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수원 화성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만년제도 못지않게 대단한 유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부산에서 해운대를 자랑하고 제주에서 한라산을 자랑하듯이 화성에는 만년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기술과 왕의 마음이 담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유적이에요. 2028년에 복원이 완료되면 만년제는 화성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겁니다. 왜지 사람들이 화성? 거기 만년제 있는 곳 아니야? 라고 말할 날이 올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가족들과 산책하기에도 완벽한 곳이 될 겁니다. 봄에는 버드나무 새순이 파릇파릇하고 여름에는 물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다운 사계절 명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복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첫째,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절반은 하신 거예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 동네에 만년제라고 되게 대단한 게 있대. 둘째, 응원하는 것입니다. 복원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시민으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SNS에 공유하고 긍정적인 댓글 하나 달아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직접 가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라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안녕동 일대를 한번 가보세요. 아, 여기가 그 만년제구나 하고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어요. 복원이 완료되면 꼭 다시 방문해서 변화를 확인하는 거죠. 만년제에서 배우는 오늘의 지혜. 200년 전 정조가 꿈꿨던 것은 단순히 물을 담아두는 저수지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었죠. 만년제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100년, 2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만들어줬구나 하고 감사할 만한 것을 우리는 만들고 있는가? 만년제의 제방처럼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가치.
물길처럼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지혜. 인공섬처럼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추구하는 균형.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게 아닐까요? 2028년의 약속. 자, 이제 2028년을 기다립니다. 3년 후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만년제를 만날 수 있어요. 제방을 걷고 물을 바라보고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날을요. 그날이 오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 3년 전에 봤던 그 만년제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복원됐구나라고요. 만년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년 동안 땅속에서 조용히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정조의 마음이 조상들의 지혜가 화성의 자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화성 여러분, 우리 동네에 이런 보물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만년제는 화성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니까요. 여러분은 만년제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복원된 만년제를 보러 가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화성에 또 어떤 숨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화성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